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입니다. 이제 웬만한 거 다 됐어요. 다 됐죠? 이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는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제일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서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제일 많이 보시게 될 건데, 세로 블록이 그때그때 하시면 됩니다. 세로 블록이. 그러면 지금 세무조정이 아까 그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이 세무조정 할 때마다 바뀔 거잖아요. 그 금액들이 여기에 표시가 돼요. 보시면 입금 산입이 2억 7천입니다. 그리고 결산서상 당기손익이 27억 9,900이에요.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실질적인 세무조정 시작할 때 손익계산서 있었을 때 당기순이익이 27억 9,900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법인세 등이 적용이 안 된 당기순이익이라고 했죠. 어쨌든 지금은 그 상태에서 이렇게 불러오기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다 해갖고 보니까 법인세가 4억 7천이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는 법인세 최종 결정 금액은 4억 7천입니다. 4억 7천.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옛날 같으면 4,700으로 됐어요. 4,700. 근데 지금은 4,700이 아닐 수 있다. 왜냐면 이 세액공제 감면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감면이지 지방세에서는 세액공제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4억 7천에 10%인 4,700이 지방소득세로 계산이 됐지만 지금은 5,200만 원이 지방소득세. 5,200.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 왜냐면 지방소득세에서는 세액 공제 감면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가지고 근데 이걸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법인 지방소득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법인세, 세무서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4억 7천이고요. 지방소득세는 5,200이 됩니다. 나머지 이거는 선납세금을 이제 공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지급 세금이 될 거예요. 4억 6,600은 4억 6,685만 원은 미지급 세금이 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되시면 법인세 등에 반영될 국세는 4억 7,300인데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법인세 등은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해서 같이 기재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잠깐 갔다 올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다 마무리 해버리고 하는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이게 4,700이 지방소득세가 아니고 5,200인지를 보는 거죠. 지방소득세, 지방세 신고서 작성하게 보면은 아까 이거는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뭐 서식이 많지는 않아요. 몇 가지 없긴 한데 이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이 요게 있어요. 아까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그대로 불러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디가 그 납세지인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 기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로 가는데 보면은 없어요. 거의 뭐 받을 게 뭐 우리 회사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하면 되는 거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근데 없어요. 지방소득세에서는 제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하고 뭐 세액공제하고는 다른 얘기니까요. 그래서 없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결손금 여기까지는 법인세에 해당하는 계산 내역인데 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근데 2%죠, 2%. 법인세 나온 거에 10%면 법인세가 20% 적용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10%인 2%가 이게 세율, 지방 세율이 되는 거예요.
산출세액이 5,200이 되고요. 특별징수 납부세액 65만원은 기납부세액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지방세는 5,200이죠. 미지급세금은 5,100인 거고. 그래서 요 내용들을 마지막에 이제 신고서까지 다 작성을 합니다. 근데 본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별로 다 쪼개줘야 돼요. 국세는 본점 세무서에다가 납부하면 되지만 지점 지방세는 본지점이 있는 경우에 사업장별 종업원별로 안분해가지고 면적하고 해가지고 다 안분해서 납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하나로만 했거든요. 근데 본지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 곳 이상의 지자체가 있는 경우는 아래 요 신고서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게 되면 본점에 다 납부하게 되면요, 지방세가 한 곳은 과다 납부고 한 곳은 미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미납이니까 납부를 해야 되고 이쪽은 환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같은 서울시 내면은 그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시도를 달리하는 데들은 얘가 이제 이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납이 되고, 미납되면 가산세가 다 붙겠죠. 그래서 본지점이 있는 경우는 면적, 건축물 등의 면적과 그 해당 지사, 본지점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인원수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법인세하고 지방세하고 두 가지 금액을 산출해 냈죠. 요게 이제 법인세 등이 반영될 지방세수 5,200인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 총 법인세 등은 5억 2,500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돼줘야 돼요. 손익계산서. 일반 전표에다가 이거를 입력을 합니다. 이유는 법인세 등은 각각 이렇게 해놓고요. 지금 대변으로 해서 선납세금을 다 반제를 시켰어요. 지금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거래처 원장에 이렇게 금액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선납세금은 결산 시점에는 없어져야 되는 계산 과목이에요. 없어야 될 잔액이. 다 대체가 되고 나머지 이 미지급 법인세, 비지급 세금 이런 것들을 대변으로 대체를 해놓죠. 그러면 이 4억 6,600이 아까 신고서에 그대로 있었는데 이 금액이 3월 말까지 납부해야 되는 거고, 이 5,178만 원이 4월 말까지 납부가 돼야 되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의 선납세금은 0이 돼야 되죠. 다 반제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확인을 해보면 이제 법인세 등이 계산이 되어 있죠. 아까 27억 9,900이었는데 5억 2,500이 반영이 돼서 당기순이익이 22억 7천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는 비용이 아니죠. 5억 2,500은. 그러니까 법인세 등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합니다. 마지막 세무조정. 그래서 저는 꼭 마지막에 이 세무조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이제 또 바뀌었잖아요. 손익계산서가 바뀌었으면 재무상태표도 바뀌죠. 근데 손익계산서가 바뀌었으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는 금액이 바뀌니까 전표 추가를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전표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다시 한번 표준은 다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조정 모듈로 옵니다. 조정 모듈로 오는데, 조정 모듈의 표준 재무제표는 기존에 불러왔던 것들이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왜 띄워놨냐 그러면 회사가 배당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배당을 하는지 여부를 회사에다 문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배당 여부는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닌 이상 일반적인 배당은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금까지 작업한 거. 근데 어쨌든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다 이 금액을 기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 금액을 확인해야 되는데, 배당을 하게 되면 보통 3월에 배당 결의를 하면 1개월 이내에 배당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3월에 그런 회계 처리가 있을 건데
현재 상태에서는 회계 처리 뭐 할 게 없어요.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다 우리 회사는 얼마를 배당하겠다고 기재를 해줘요. 근데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준비금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익준비금 10% 이내로 10%. 그래서 10% 해놨고요. 근데 여기 중간배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 중간배당하고 요거하고 해서 10%인 8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다가 문의를 하셔야지 배당을 할지 안 할지. 근데 원래는 주주총회를 해서 배당금 어떻게 할 건지 다 정하는 건데 워낙에 이제 소규모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주주총회 안 하고 얼마 배당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로 오는 일들이 많죠. 근데 배당 금액을 여기다 넣는데 헷갈리는 게 이거 정표 처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 이럴 수 있는데요. 그냥 여기에 기재만 해놓고 해당 전표 처리는 다음 연도에 합니다. 지금 19년도 배당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2020년도 3월이나 4월 달에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처분 예정일이기 때문에 실제 처분한 날짜하고 처분 예정일은 뭐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다음 연도에 할 때는 그 정기 거가 이제 처분 확정이 날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이렇게 기재를 해주는 거죠. 얘는 처분 예정일이고 얘는 처분 확정일이고.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다시 불러오게 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금액이 맞는지 한번 보시고요. 법인 조정 모듈로 와가지고 표준재무표를 모두 다시 불러오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법인세 등이 들어간 표준재무제표가 되겠죠. 그리고 자본과 적립금 조정령서서를 합니다. 자본과 적립금 을표는 아까 모든 유보 내역이 자본과 적립금 을표에서 관리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뭐 조정이 있었으면 이렇게 다 반영을 해줍니다. 뭐 마이너스 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날 수도. 근데 아까 당기순이익까지 다시 다 반영이 됐잖아요. 여기 BS 조회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떠요. 근데 정기 기초잔액은 정기 재무상태표를 보고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전년도 결산서를 보고 여기를 기재를 해주시던지. 그래서 전년도 결산서가 옆에 있어줘야 돼요. 항상. 책자요. 그래서 세무상 잔액이 29억이에요. 자본금이. 그래서 재무상태표상 자본금과 적립금의 자본금이 다르죠. 세무상 자본금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세무조정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이거 이제 2월 결손금 계산서가 있는데요. 이거 명칭 자체가 2월 결손금이잖아요. 근데 올해 손실이 났어요. 올해 손실이 난 거는 그냥 결손금이죠. 2월 결손금은 전년도 이전에 넘어온 것들이 2월 결손금. 그러니까 여기에 기재가 되는 것들은 올해 결손이 났으면 여기 기재를 하면 안 되겠죠. 요거는 불러오기가 안 되고 수기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년도 결산서 책자를 보고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2017년도로 돼 있는데 이거 자체가 2018년도 거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8년도가 손실이 났다. 그거는 결손금이죠. 근데 얘는 2월 결손금 계산서죠. 그러니까 2018년도 결손금 여기에다 기재를 하시면 안 되죠. 2017년 이전 것만. 다음 연도 와서는 2018년도 결손금을 여기에다 기재해줘야 되겠죠. 근데 조정계산서가 같이 또 있어줘야 돼요. 이거 문의를 저한테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그냥 결산 수업 하신 분이 하셨는데 이거 명칭 자체가 2월 결손금이다. 단기 결손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 거는 반영을 하시면 안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게 실무상 이게 맞는 건지 뭐 안 맞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하다 보면. 근데 이런 거 이렇게 2월 결손금 뭐 2월이면은 그러니까 2월 결손금하고 결손금에 대한 이해가 이제 그분은 있으셨지만 요 서식에 대해서 이거를 자세하게 안 보신 거죠. 그래서 요 명칭을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2월 결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오기 이거에 익숙해져 있고 시간이 없어요. 이거를 자세하게 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뭘 넣어야 되는 거지? 전년도에는 표시는 다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월 결손금이 어쨌든 9,500이 있어서 9,500 단기 공제액으로 여기에 숫자를 넣게 되면 여기에 여기에 불러오기가 돼요. 9,500이. 저기에 입력을 해놓으면 여기에 불러오기가 돼요. 주요 계정 명세서는 아까 우리 세무조정한 내역들이 이쪽으로 다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에서 아까 법인세 등 제가 세무조정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합계 등록해서 세무조정하는 것들은 서식이 있는 세무조정 사항들인데 법인세 등은 서식이 별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즉시 그냥 금액을 넣는 거죠. 그리고 기타 사유 유출로 아직 나가지는 않았지만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기타 사유 유출로 합니다. 상여에 대해서 이렇게 상여가 있으면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된다. 원천세 신고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 다시 제출해야 되는 거죠. 재연말정산을 한다라는 거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정해서 교부를 해주고 그 자체가 이제 지급명세서이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 플러스 지급명세서도 다시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도 해야죠. 원천세 신고를 했으니까. 운영 수용자 사적사항과 사용과 가지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까 한번 봤었죠? 소득자료 명세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는 아까 세액 공제 감면이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뭐 세액 공제 많은 경우 최소한 7% 이상 세금을 내라고 요표에서는 그러는데 대부분 이거 이상 내고 있어요. 뭐 투자를 아주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공제받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아까 법인세 등을 넣었잖아요. 손익계산서에 반영도 했고 근데 결산서상 당기 순손익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27억 9천인가 뭐 그랬는데 22억 7,300으로 바뀌었죠. 근데 뭔가 여기가 바뀌면 뒤에도 막 바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단기 순손익에서는 5억 정도가 차감이 됐고 입금산입액은 5억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똔똔이죠. 0이죠. 그래서 변동이 없는 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산서 책자를 딱 보면은 이게 맨 앞에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순서 제일 마지막에 이 신고서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마 그냥 불러오기 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주식 변동이 이렇게 여부가 있어요. 그죠? 요거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주식 변동이 있었을 때 마감 버튼을 누르면 여기가 여로 표시가 되고요. 주식 변동이 있었는데 마감 버튼 안 누르면 그냥 부로 돼요. 그리고 이 회사가 외부 감사 대상인지 아닌지 체크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는데
성실신고 확인서, 법인들도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부동산 법인이라던가 개인사업자였는데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였는데 법인으로 전환했다던가 그러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을 법인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2억 6,685만 원인데 2천만 원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분납이 돼요. 분납이 되지만 물어봐야 돼요. 회사에다가. 분납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분납해 놓는다고 이 정도 되면 이제 분납하겠죠. 근데 뭐 한 1,000몇백만 원 되는데 분납 신청을 하게 되면 분납일 이후에 2개월 있다가 잘 납부를 하면 좋은데 까먹고 미납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산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납을 하실지 안 하실지. 납부서는 그냥 다 보내줘 버려야 돼요. 왜냐면 그 분납이라고 하면 3월 말까지고 분납 2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이거든요. 일반 기업은 1개월이고 그러면은 5월 말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세무대리인도 5월 말 엄청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챙겨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회사가 알아서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납부서를 다 보내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법인 지방소득세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봤을 때 마감하셔도 되는데 이제 지방소득세도 마감을 다 합니다. 딱딱. 근데 이제 업체가 많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까지 못 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딱 지방세는 세액 공제 감면이 거의 없을 거니까 법인세 등 산출할 금액을 뽑을 수 있으면 지방세는 나중에 하면 되거든요. 근데 조금 미심쩍다 그러면 한번 신고서 작성을 해보는 거죠.